이어서 오늘도 포태법 다시 한번 해보게요. 포태법은 삼화보행하고 관계가 많지요. 삼화보행은 임묘지는 범이라고 하고, 임묘지는 범이죠. 해자축은 겨울, 범은 목이라고 하고, 겨울은 수라고 하고, 사오미는 여름화지요. 여름화. 신유술은 가을금. 신유술은 가을금. 그래서 삼화보행은 이렇게 부모하고 나하고 나의 자녀가 만나서 삼화보행을 만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운데 내가 있고 내 부모가 오고 내 자녀가 오고, 그러면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1순위, 부모는 첫 번째, 나는 두 번째, 자녀는 세 번째, 그렇게 세야 되겠잖아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주인공이다. 가운데 들어가는 내가 주인공이다. 신자진 그러면은 자가 주인공이잖아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진 한번 봐볼까요? 신자진. 왜 그래? 신자진. 신이 가을 첫 번째, 자는 겨울 두 번째, 진은 범 세 번째 그러네요. 그래서 자가 주인공이 내가 되잖아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나는 겨울 두 번째. 첫째는 나의 엄마니까, 나의 부모니까 가을 첫 번째, 겨울 두 번째, 세 번째는 겨울의 자녀니까 범 세 번째. 이렇게 만나서 신자진을 만든다. 신자진. 그래서 신자진은 겨울의 일생을 나타낸 말이에요. 겨울의 일생. 그러면 해묘미 한번 봐볼까요? 해묘미 그러네요. 가운데 들어간 것이 주인공이니까 범이 주인공이다. 범이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두 번째 들어간다 했잖아요. 범의 엄마는 겨울이니까 겨울 첫 번째, 범 두 번째, 범의 자녀는 여름 세 번째. 그래서 해묘미가 되었어요. 해묘미는 범의 기운 간목을 만들었네요. 간목. 해묘미는 간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해묘미는 간목. 그 다음에 인오술이니까 가운데 있는 것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것은 화의일생이네요. 화의일생이니까 여름의 부모는 범이잖아요. 범 첫 번째, 여름 두 번째, 여름의 자녀 가을 세 번째. 그래서 인오술을 만들었다. 인오술은 화의 일생인데 그것도 병화의 일생이라고 그런다. 병화의 일생.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가을의 삼화보행. 가을이 두 번째니까 유가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름 첫 번째, 가을 두 번째, 겨울 세 번째. 그래서 사유축이라는 기운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경금을 나타낸다. 경금 있고 신금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금을 나타냈다. 또 아까 했습니다만은 신자진. 신이 여가 있고 자가 여기가 있고 진이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가운데가 중심이니까 이것은 겨울의 일생이다. 그래서 겨울의 부모, 가을 첫 번째, 겨울 두 번째, 가을의 자녀 범 세 번째. 그래서 신자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임수를 나타냈다. 임수.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임수하고 계수 한번 살펴보시게요. 임수, 계수. 이렇게 삼화보행을 살피고 이 포태법을 하려면은 이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녹근을 봐야 되잖아요. 갑록은 인, 을록은 묘, 이제 그렇게 사주에서는 녹이라 하는데 저는 그냥 뿌리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손바닥을, 우리 선생님들도 손바닥 같이 보셔야 돼. 갑은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을은 묘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병은 사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정은 오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네요. 경은 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신은 유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임이라는 글씨는 해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계라는 글씨는 자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어렵지 않죠? 무하고 기는 병에다가 무가 주고, 네, 오에다가 기를 줘요. 병록은 사, 기록은 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녹을 알아야 이제 절이 나오잖아요. 절부터 시어가잖아요. 여기서 임록은 해였으니까 임의 삼합 오행 임의 포태법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임록은 해였으니까 해의 반대가 어디예요? 해는 겨울 시작이잖아요. 겨울 시작 반대는 여름 시작. 여기서 사에서 절에 이른다. 절. 사해충 그랬잖아요. 그러면 임은 플러스니까 절, 태, 양, 생. 그래서 신에서 생을 먹네요. 절, 태, 양, 생, 역, 대, 관, 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진에서 묘고에 들어갔네요. 진에서 묘고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진에서 목요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임수는 플러스 수잖아요. 플러스 겨울 기운이네요. 개수는 마이너스 기운이에요. 그래서 개수를 한번 살펴보면 계록은 자 그랬잖아요. 자의 반대편은 어디예요? 자의 반대편은 오각이잖아요. 오에서 절을 한다. 절. 마이너스니까 뒤로 돌아야 되겠잖아요. 절, 태, 양, 생, 역, 대, 관, 왕, 세, 병, 사, 묘. 그래갖고 이렇게 개수는 미에서 양을 먹었잖아요. 또 묘에서 생을 먹었네요. 또 왕은 어디서 먹었어요? 왕은 해에서 먹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수는 해, 묘, 미, 삼합오행을 만들었다. 임수는 신자진을 만들었는데 개수는 해, 묘, 미를 만들었다. 예, 묘, 미. 임수는 신자진을 만들고요. 임수는 신, 자, 진을 만들고. 그러면 이 해묘미는 누구 인생이에요? 일생이에요. 가운데가 주인공이니까 묘는 목이잖아요. 목의 일생을 만들었다. 개수는 목의 일생을 살았다. 목의 일생을. 그래서 이 목이면은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은 해묘면은 간목의 일생이라 했잖아요. 간목은 플러스, 개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개수, 겨울의 여자는 봄의 아들을 만들었다. 봄의 아들. 그래서 갑하고 개하고는 친엄마예요. 갑하고 개는 친엄마다. 그래서 친엄마는 엄마 친엄마다 가면은 묘지에 같이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묘지 한번 살펴보시게요. 묘지. 개수는 해묘미를 만들었어요. 간목 한번 찾아보게요. 살펴보시게요. 간목. 그것이 개수하고 간목이 실제로 묘지에 같은 벌 안에 들어갔는가 보자. 갑록은 인 그랬잖아요. 갑록은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네요. 인의 반대는 인신충이었잖아요. 신에서 절을 해봐요. 절. 갑록은 플러스니까 시계도 방향으로 돌아네요. 절, 태,
양, 생. 해에서 생을 먹었어요. 역, 대, 관, 왕. 묘에서 왕을 먹었네요. 세, 병, 사, 묘. 그래서 미에서 묘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 왕, 묘를 묶어보면은 해묘미가 되었잖아요. 해묘미. 아까 개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록은 자 그랬어요. 임록은 해, 계록은 자. 개수는 자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자의 반대는 오잖아요. 오에서 절을 한다. 근데 개수는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돌아야 되겠잖아요. 절, 태, 양, 생. 그래서 왕에서 묘에서 생을 먹었네요. 요, 대, 관, 왕. 왕. 그래서 이 해에서 왕을 먹고요. 세, 병, 사, 묘. 이렇게 개수도 묘에서 묘지에 들어가고 미에서 왕지에 들어가고 간목도 미에서 왕지에 들어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개수는 마이너스 개수는 플러스 간목의 친엄마다. 그래서 묘지에 같이 들어갔잖아요. 미라는 묘지에 같이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포태법이에요. 포태법인데, 그럼 포태법 기억을 해서 뭐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논리가 풍수지리에서는 88향 수법이라고 그쪽으로 발전을 해요. 그래서 88향 수법을 보면은 이렇게 88번 살펴보시게요. 여기가 갑이 있잖아요. 갑향. 갑향을 하든지 괴양을 하든지. 그럼 갑향을 하려면은 경자 갑향이 되겠잖아요. 경자 갑향이다. 경자 갑향을 할 때는 간방을 봐라. 간이라고 써있잖아요. 표철 2층에가 간방이라고 써졌다. 간은 여기가 인이라는 것이 인이 삭제가 되었어요. 삭제가 아니고 축소가 되었어요. 또 개를 보니까 여기도 간이라고 써졌다. 간을 보니까 갑개라고 써졌어요. 그래서 갑양이나 개양을 할 때는 간방을 살펴봐라. 그 살인 황천살이에요. 왜 살인 황천살이 되냐면은, 갑은 이렇게 인우계가 있잖아요. 갑이라는 글씨는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에다가 갑은 이렇게 싹이 나오는 모습을 그려놓다 했잖아요. 갑은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갑이라는 글씨는 인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인을 깨뜨려 버렸어요. 인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갑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갑록은 인인데, 인을 깨뜨리면 인파가 되면은, 간인파가 되면은 갑이 죽은다. 갑도 죽은다. 그래서 제일로 잘 나가는 자식들이 먼저 죽은다. 출세한 자식이 먼저 죽은다. 그래서 경자 갑향을 하고 간인파가 되면은 잘 나간 놈이 먼저 죽은다. 개축향을 하고 간인방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또 잘 나간 놈들이 먼저 죽은다. 그것이 이제 살인 황천살이에요. 이렇게 녹을 파하면은, 갑록은 인 그랬잖아요. 갑록은 인, 녹을 파하면 안 된다. 또 을록은 묘, 을은 묘옥에다 올려놨잖아요. 을은 묘옥에다 올렸으니까 을록은 묘.
병록은 사. 이제 이렇게 돌아가니까 병록은 사. 병은 5, 4에다 올려놨어요. 정록은 5. 정록은 5. 보이시죠? 또 병록은 신. 병은 신옥에다 올려놨어요. 신록은 유. 유는 이 신은 유옥에다 올려놨어요. 또 임록은 해. 임은 해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계록은 자. 계록은 자. 이렇게 이 낙영에서는 녹도 올려놓고 살인 황천살을 올려놨다. 그래서 살인 황천살은 삼화보행으로 하고 포태법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큰 글씨로 이렇게 특별하게 돼 있잖아요. 색깔도 넣고 이렇게. 이것은 낙영의 4층이라고 했어요. 4층. 이것은 4층. 그 안에가 낙영이 100칸이 있더라도 이것은 4층이다. 이것은 3층이에요. 3층은 삼화보행이라고 했잖아요. 삼화보행. 그래서 자는 수잖아요. 자해가 수가 써졌네요. 근데 자해가 수가 써졌는데 신을 한번 하시게요. 신은 신유술 그래갖고 가을 기운이었잖아요. 신유술은 가을 기운인데 신에다가 술을 써놨다. 또 진 한번 살펴보시게. 진도 인묘진 그래갖고 진은 범목이었었는데 진에다가도 수라고 써놨어요. 이것은 삼화보행이다. 3층 신자진에다가는 수를 써놨다. 수의 삼화보행이다. 이렇게 3층에는 삼화보행을 써놓고 2층에는 살인 황천살을 써놨어요. 살인 황천살 가장 무서운 살이잖아요. 그래서 갑록은 인이니까 갑향을 할 때는 간인방을 봐라. 개축향을 할 때는 그때도 간인방을 봐라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녹을 살폈고 삼화보행을 살폈고 녹을 살폈고 포태법을 살폈고 그래서 결국에는 낙영에 이렇게 가장 무서운 살인 황천살을 살피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삼화보행하고 포태법은 12포태법이잖아요. 1년에 12보름달을 12번 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12포태법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12제자라고 했어요. 12제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처님은 12연기법이라고 하셨고 이렇게 12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다. 우리 자연의 숫자잖아요. 자연을 살피는 숫자. 그래서 포태법만 있는 게 아니고 살성도 있다. 12신살. 그래서 뭐 도화살이니 역마살이니 겁살이니 또 지살이니 그런 것들은 다 12신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삼화보행 끝냈고 포태법을 끝냈으니까 12신살 다음 시간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기대하시고 이렇게 태공철학원의 태공풍수지리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그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오늘 동영상도 이렇게 같이 잠 안 올 때 일부러 보시지 말고 잠 안 올 때 펴놓고 보세요.